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병원 리얼 건강 톡쇼 건강해유 이연희입니다. 오늘은 대장학문외과 이경화 교수님을 모시고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장학문외과 이경화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암을 진단받은 인구는 25만 명입니다. 암종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장암은 갑상선암, 폐암, 위암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젊은 연령에서 발생률이 증가해 20대에서 50대까지 대장암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교수님, 대장암의 발생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장암은 양성 용종이 자라나면서 악성 변화를 하게 돼서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악성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환경적 요인으로는 일단 나이 자체, 고령, 그리고 적색육, 붉은 고기, 가공육, 가공된 고기 등의 그런 음식이 있겠고, 또 흡연, 과음, 그리고 비만이나 운동 부족 등이 있고요. 유전적 요인으로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인 가족성 용종증이라든지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등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생활 속에서 식습관이나 운동 관련해서도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이 따로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색육이나 가공육이 대장암의 발병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그리고 또 고칼로리의 적색육, 가공육을 다량으로 굽거나 튀겨서 조리해서 드시는 경우에 발생률, 위험률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채와 골고루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과 운동 부족도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와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운동을 꼭 해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장암이 그에 대한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대장암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따라서 무증상,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암이 점점 자라나면서 암에서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변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은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흔한 증상으로는 혈변, 변에 피가 묻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변비, 갑작스럽게 배변 습관이 변화했다든지, 그리고 대변 굵기가 감소했다든지, 배변 후에도 화장실에 계속 가고 싶은 후중감 등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만약 혈변이 지속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시는 경우에는 빈혈이 생겨서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심해지면 대변이 잘 나오지 못하면서 배가 아프거나 배가 부푸는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고, 암덩어리가 더욱 커지면 손으로 만져지거나 아니면 체중 감소가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외래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장이 갑자기 완전히 막혀서 변이 전혀 통과되지 못하면 대장이 점점 늘어나다가 썩거나 구멍이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폐색, 천공, 괴사 상태로 인해서 복막염이나 심하면 폐혈증, 쇼크까지 동반된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이 발병하면 간 전이에 대한 빈도가 높은 편인가요? 네, 대장암의 원격 전이 발생 장소로 가장 흔한 곳이 간이 되고요. 그 다음이 폐가 되겠는데요. 처음 진단되는 대장암의 10 내지 15%에서 원격 전이가 같이 발견이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간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장암 환자 중에서 약 50%에서 병의 전체 경과 중에 결국은 간전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대장암은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기라고 하더라도 완치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전이가 있다고 해서 다 말기인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술해서 절제를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없이 간이나 폐에만 단독으로 소수의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에 따른 치료 성적이 비교적 좋은 편이기 때문에
대장암이랑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근치적인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기라고 하면 이미 암세포가 피나 림프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하는 것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크게 되겠고요. 따라서 항암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성인 경우에는 환자마다 상태가 매우 다양하게 되고 또 유전형에 따라서도 치료 약제가 달라지고 또 환자 연령이나 전신 상태에 따라서 환자 가족들이 원하는 치료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또 관련된 여러 과가 모여서 통합적인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최적의 치료, 개인에 맞는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중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최근에 나온 면역 치료가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전이성 대장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면역 치료에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환자분 비율이 5%로 매우 낮은 편이라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 효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수술로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장암에 대한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대장암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고식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대장암의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대장암이 완치가 되려면 역시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대장암 수술은 주변 대장과 주변 림프절을 충분히 포함해서 절제해낸 후에 잘라낸 대장 나머지를 연결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라낸 조직을 가지고 병리과에 보내면 이제 병리과 교수님께서 현미경적인 진단을 내려주셔야 최종적으로 몇 기인지 결정이 되게 되겠는데요. 수술 전에 영상 검사만으로 몇 기인지 정확히 100%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서 림파선이 커져 있다고 하더라도 속에 암세포가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고 정상이거나 정상 크기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암세포가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림프절 절제가 이루어져야만 대장 주변의 림프절을 다 절제를 하고 동시에 또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은 대장암 치료일 뿐만 아니라 정확히 몇 기인지 진단하는 수단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현재는 미세침습적 수술이라고 해서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게 되고요. 개복은 필요할 때만 시행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미세침습적 수술이라고 하면 구멍만을 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증과 흉터가 적어서 회복이 빠르게 되고 수술 방법에서 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 관리에 있어서도 마취과나 영양, 간호 등등 여러 분야와 협업을 해서 수술 후에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부터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 배지가 계속 눈에 띄었는데요. 이 배지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배지는 이렇게 대장 모양인 거고요. 아, 색깔은 건강한 대장을 의미하는 황금색, 황금색으로 네. 그리고 저희 대장학문 학회에서 만든 배지이고 이 저희 대장암원 학회에서 하는 대장암에 대한 캠페인이 골드리본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드리본으로 대장을 의미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도 그렇고 건강하신 분들도 그렇고 암이라고 하면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좋지 않은지 거기에 주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대장암에 고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를 지나치게 제한을 한다든지 주변에서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그걸 구매해서 섭취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몸의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를 해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운동이나 체중 관리에는 소홀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운동 부족과 비만도 대장암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암이나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흡연을 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암을 100%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순간이 왔다고 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셨던 분들이 그렇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수술을 받고 나셔서도 회복도 더 잘 되시고 항암 치료 같은 힘든 치료도 더 잘 버티실 수가 있어서 치료 결과도 더 좋아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장학문외과 이경하 교수님과 함께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장암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해유가 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리얼 건강 토크쇼 건강해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